안녕하세요. 세상 궁금한 것들만 퍼서 읽어주는 국자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골칫거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따르면 이를 위해선 보잉 747급 전 세계에 운반하려면 대형 제트기 8,000대가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전 세계에 배송하는 것은 운송 역사상 최대 도전이 될 거라고 항공업계가 밝혔죠.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은 나오지 않았으나 IATA는 이미 국제의료기구, 항공사, 공항 등과 함께 전 세계적인 수송 계획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백신 보급 계획은 1인당 1회 주사만 필요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알렉산드르 데주니악 IATA 회장은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을 배송하는 것은 세계 항공수송업계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만한 임무가 될 것이라며 세심한 사전 계획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지금이 그 계획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고 하죠. 여객 운송 수요의 급감으로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백신을 운송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약물을 운송하는 데는 섭씨 2도에서 8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항공기가 백신 운송에 적합하진 않으며 백신은 영하 이하의 온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송 가능 항공기의 수는 더 줄어드는 셈이죠. IATA의 화물 부분 총괄 걸린 휴즈는 우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수준으로 이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백신 생산 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백신 운송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으며 아프리카 전역에 백신을 보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IATA는 말했습니다. 화물 운송 능력에 비해 아프리카 대륙이 너무나 큰데다가 국경을 이동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운송은 군사작전 수중의 정확성과 백신이 저장될 장소에 들어갈 냉각 장치가 필요하며 현재 백신 140종이 개발 초기에 단계에 있으며 백신 20여 개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IATA는 각국 정부들에게 백신이 승인되고 보급이 가능하게 되면 바로 수송 준비를 할 수 있게 항공사들에게 지금부터 세심한 계획을 짤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제된 온도에서 수송이 되게끔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백신은 매우 값비싼 상품이 될 것이라며 조정이나 절도로부터 백신의 배송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희망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옥스퍼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 임상시험을 곧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일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연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일 옥스퍼드 대학교는 임상시험을 계속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말했습니다. 영국 보건장관 매트 행콕은 임상시험 재개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중단 사례는 우리가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효과적인 백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성명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은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죠. 또 독립적인 안전성 검토위원회와 영국 규제기관의 공고에 따라 이제 임상시험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스퍼드는 환자의 비밀 보장 때문에 병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이 횡단 척추염을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WHO는 현재 180개가량의 백신 후보군이 전 세계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임상시험을 통과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옥스퍼드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면역 반응에 성공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 임상 1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쳐 가장 먼저 시중에 공개될 백신으로 많은 기대를 얻고 있으며 최근 시작된 3상 시험은 미국,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3만 명가량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이며 임상 3상 시험은 보통 수천 명이 참가하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 수석과학보좌관 패트릭 밸런스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옥스퍼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일은 드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플러스 토픽 슬로베니아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자른 22세 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의 남자친구인 30세 남성은 손목 절단을 부추긴 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줄리자 에들레시크는 지난해 초 40만 유로 가까운 보험을 타기 위해 회전톱으로 왼쪽 손을 손목 부근에서 자른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경찰은 조사 도중 이들이 1년 전 5개 보험사로부터 생명 및 상해보험을 무더기로 계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들레시크가 약 38만 유로 하나 5억 3,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과 평생 매월 약 3,000 유로가 지급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영구 장애가 되면 3배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잘린 손을 병원에 가져가지 않고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가까스로 늦지 않게 손을 회수해 수도 르블라나 병원의 의사들이 봉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과 그 남자친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재판 동안에 에들레이시크는 장애인이 되길 원하는 이가 누가 있겠냐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의 국민들의 월 평균 순소득은 1,000유로, 약 하나 1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끝.